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협공을 벌이면서 마치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모 씨를 소환해서 당시 추 대표의 후보 매수 개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추미애 간 싸움, 이중권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이 연초부터 지금 세게 부딪히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을 2일 업무 시작도 하기 전에 7시에 임명을 하고 또 10시에 신년 인사회에 가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도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아마 들으라고 한 것 같고, 오후에 이제 추 장관 임명식을 거행했는데 마치 검찰과의 싸움에 선봉장으로 나서는 장군 내보내는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고 교수님이 이제 그동안 기자 오래 했잖아요. 예. 역사상 일찍이 이런 정부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자기의 그 산하의 검찰을 예. 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이러고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총장한테 으름장을 놓고 말이죠. 그 검찰총장 길들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임명을 강행하고, 이번에 또 문제는 23사람째예요. 청문회 그 보고서 없이. 네, 이제는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대통령이 이렇게 해나가는 게,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서로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이런 정치, 이게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잘 모르겠어요. 예. 검찰 길들이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검찰 무력화, 또 하나는 윤석열 죽이기, 이런 작전이 본격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당장 해임시킬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여론이 너무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손발부터 자르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지금 하명수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와대로 지금 불길이 옮겨 붙을 그런 찰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닐까요? 산에 불 날 때는요. 예. 우선 중간을 전부 나무고 풀이고 다 쳐버리거든. 예, 그래요. 방어벽이라고 그러죠. 만들어가지고. 방어벽. 예. 그렇게 하는데 추미애라는 분이 또 법무장관 되자 또 뭐라고 했냐면 또 명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수술은 단칼에 딱 수술은 여러 군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병소를 한 군데 싹 도려내버리면 된다. 이야, 무시무시한 사람이 도대체 나라의 정치를 뭘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하시고 오선 의원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아니 병이라는 게 한 곳만 나면은 그것만 도려내면 되지만 지금 이 정권에서는 병이 여기저기 머리에도 나고 팔에도 나고 배에도 나고 온갖 전지 나니까 집도를 여러 군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팔걷어붙여 자기가 나와서 전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일찍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최고조로 지금 고조됐다는 거지. 예. 누가 그렇게 고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조한 거죠. 그리고 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게 대통령부터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국 수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조국 그 사람 이번에 기소하면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혐점, 죄명, 말하자면 죄목, 그거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내가 일반 시민인 제가 그렇게 하면 청와대에서 그 역성 들어줍니까? 조국 씨는 지금 아직도 장관입니까? 왜 또 청와대가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직접 나와서 그 이름으로 조국 편을 들어주고 윤석열 총장 이쪽에 압박을 가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소통수석이 아니라 그 사람은 불통수석이에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또 팩트도 틀린 것 가지고 해갖고 망신을 몇 차례 당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뭐 대변인 조국 대변인 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이고 대통령부터가 그래요. 아니 조국 자기가 총애하는 조국을 검찰이 건드렸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면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라는 겁니까? 예? 권력은 아예 손도 못 아니 대통령 친인척까지도 못 가고 가족이나 친인척까지도 못 가고 그 이전에는 조국부터 지금 맡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하자면 방화벽입니까? 예? 공수처까지 만들어 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 출범하기 전에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공수처의 하부기관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그래 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싸우면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을 지금 벌인다고 봐야죠. 공수처에서 이제 사전에 인지 단계에서 검찰이 범죄 수사를 하다가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다 보고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수사해가지고 어떤 확정이 나온 뒤에가 아니라 아니 인지한 단계에서 왜 그거를 보고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보고를 해야 자기들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야 대비하고 그건 없애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바로 그죠. 공수처가 앉았다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이거 열어놨고 하드라인 열어놓고 야 오늘 이런 거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그거 공수처에 갖고 와. 그럼 공수처에 다 갖고 오면 공수처가 보고 이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니들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제 싹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는 또 뭐냐 이런 게 어떤 보니까 어디 카톡에 올라온 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건 옳은 지적이 뭐냐면 거기 이번에 법을 보니까 강제 조항 하나도 없어. 뭐냐면 검찰이 보고 안 해도 그만이야.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는 너무 급급히 법을 만드느라고 뒤에 이 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을 돕게 자기가 발등 찍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워낙 이게 급급히 서들면서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급급히 서들면 언젠가는 이 동티가 나게 돼 있죠. 근데 이 정부가 이 프레임을 잘 짜갖고 사실은 검찰 개혁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사실은 검찰도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박수를 쳐요. 그거 안 되지. 검찰이 너무 권력이 비대하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의 진짜 과거 적폐라든가 잘못된 어떤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치는 차원보다는 일단 검찰 힘 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윤석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뿌리 뽑으려는 그 악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만약 과거같이 야당이면 그 야당 탄압이지. 그럼 정치 개입이지. 이래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개혁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맞서고 있는 상대는 권력 측이에요.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처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국민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권력에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과감히 지금 맞서고 있지 않느냐. 저 자체가 바로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무조건 저기 옛날에 내가 검찰한테 당해봤지 뭐 이런 원한만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권력의 힘만 더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이 검찰 죽이고 그 힘을 가졌다? 그 다음에 공수처 만들었다? 그 권력을 이제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행사하지만 그때 되면 누가 행사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지금 추미애가 장관으로 정식 임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이 빨리 속도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은 완전히 잡힌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 추미애로서는 두 가지 뭐 감찰권은 당장 뭐 행사할 사안은 아니니까 하나는 인사권이고 또 하나는 수사 지휘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사권부터 내주에 이제 휘둘러 가지고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이라든가 조국 수사 사건 또 지금 울산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의 반부패 부 또 공공수사부 옛날 같으면 공안부입니다. 또 동부지검 이런 쪽에 있는 수사 라인들 또 핵심 이 보직에 있는 분들을 인사라는 핑계로 싹 지금 해체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조국 문제라든지 유재수 문제라든지 송철호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하고 윤석열이 이제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 부여된 소명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소명이지. 대통령이 직접 뭐겠습니까? 요거 좀 정리하라. 어떻게 그렇죠. 정리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서 말씀 그대로예요. 뭐냐면 수사 라인을 확 뒤집어 버리면 아무래도 다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아니, 수사를 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 또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인들 그 밑에 본인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공수사부라든가 또 뭐 지금 부패부 뭐 이런 쪽의 라인들을 바꿔버린다든가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대통령도 형사부라든가 공판부 이런 쪽이 소외됐다는 얘기가 있다. 그걸 좀 보강을 하는 지시를 또 추미애한테 했어요. 또 전에도 법무부에서 40개에 달하는 각종 검찰 수사 담당 부서들을 싹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직접 수사를 거의 못하는 거죠. 그런 조치들을 취해버리면은 사실은 윤 총장은 완전히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지금 근데 힘을 쓸래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아마 위기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뭐냐면 그렇죠. 자기가 쫓겨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왔던 이 권력형 비리 여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냐 없냐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저렇게 서두르고 있는 거고 이것만 끝내면 어차피 지금 이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거 뻔하죠. 왜? 이 공수처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검경 수사 그건 조정 그거 다음 주에 그것도 처리한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도 처리할 거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할 거죠. 이러면 자기의 손발은 다 자르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는 온갖 무기를 다 쥐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아마 여기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을 거 빨리 마무리 짓겠다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가능하면 좀 방해해가지고 수사가 좀 질질 끌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유야무야 되도록 하는 이게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사권을 휘둘러서 수사 라인들을 싹 해체해버리는 수가 하나 있고 또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개별적인 검사들한테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천정배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한번 행사를 했다가 뭐 그 당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뭐 반발하고 해갖고 크게 항명 사태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수사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 수사는 문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직접 뭐 불러서 구두로도 지휘를 할 모양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예를 들면 울산 사건 그건 너무 그렇게 파지 마라. 그건 VIP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은 송병기 수첩에 VIP 나왔다고 해서 VIP 수사는 했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면은 윤 총장과 갈등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즘 현 정권이 또 청와대가 하는 거 보면요. 무조건 아니라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송병기가 메모 갖고 왔잖아요. 업무일지. 그거 아니라는 거야.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송병기 시켜가지고 송병기도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러면 이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윤 총장 보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자꾸 억지로 수사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 왜 실적만 가지고 오네? 왜 정황만 가지고 수사하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거 참 총장으로서도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윤 총장이 여기서 좌절한다. 검찰이 여기서 지금 헌정사 유일하게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지금 검찰이 자신의 청와대 자신의 법무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당한
지시에는 우리가 굴할 수 없다. 예,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이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검찰이 좌절당해버리면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못 오죠. 예, 그게 큰 문제죠.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다시 시녀로 벗어날 길이 없죠. 확실한 시녀가 돼버리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좌절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서든 어쩔 수 없이 청와대라든지 법무장관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거든. 더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공수처를 만들든 뭐를 만든 수사 검경 수사 조정을 하든 어쨌든 검찰은 확실한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윤 총장도 상당히 지금 서두르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일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에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 시절 그 비서실 부실장 정모 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아마 친노고 또 부산 출신이고 문 대통령하고도 잘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소환 조사를 했어요. 즉각 잡아다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 대표가 당시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송철호 씨를 말하자면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다는 게 송병기 수첩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송철호 외에도 뭐 신규명 변호사라든가 지금 가장 핵심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 세 명이 경선을 요청을 했고 다 입후보를 했는데 당에서 그 당시 결선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4월 2일 날 면접 한번 오고 4월 3일 날 바로 송철호로 단독 이렇게 전략 추천을 해버렸어요. 전략 공천을. 거기에 추미애가 어떻게 개입이 되었느냐. 그래서 지금 이미 추미애도 어떻게 보면은 고발이 된 상태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휘권을 행사를 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보복성 인사라든가 권력 아부성 그런 지휘권 행사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정말 문 대통령이 이 일을 긁어서 엄청난 큰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게 조국을 임명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 그때 피의자 신분이 돼 있고 말이지. 예? 피의자란 말이지. 지금 추미애도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을 기어이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생긴 지금 문 대통령이 한 번도 사과 안 했잖아요. 한 적도 없고 송구하다고 그랬죠. 주체가 아니, 누구한테 송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국민들 여러 이제 저기 10월 3일 날 그 거대한 대규모 집회 열리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송구하다 그런 거지. 이게 송구라도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것인지 어디다 송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청와대 비서진들한테 송구하다는 것인지. 조국이 임명해서 송구하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 부실장이라는 이 친구가 또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시켜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균형발전 비서관의 그 장모 선임 행정관 있잖아요. 그 사람 소개시켜갖고 무슨 무슨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약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 대표로서 무슨 후보 이제 앞으로 나갈 예비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뭐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건 또 자기들이 우겨대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행정관을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시켜서 개입시켰다. 이건 이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위법이지. 그럼요. 예? 이거 청와대를 선거에 개입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 정모 씨가 물론 뭐 송철호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당에 있는 사람이 당 대표의 어떤 지시가 없이 아무런 말도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서로 소개시켜주고 뭐 그랬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송철호 뭐 청와대 행정관 자기 무슨 송병기 같이 모인 적도 있었다는데 지금 와서 스위칭 딱 되고 말이죠. 뭐냐면 나 송병기도 이번에 처음 봤어. 송철호 만난 적이 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이 사람들 이 방침은 분명히 정해진 것 같다. 무조건 모르쇠로 나가자. 왜? 우리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러겠죠. 혹시 이런 그 믿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지금 뭔가 독심을 먹고 바로 당시 부실장을 지금 소환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추 장관이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검찰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야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족쇄를 걸어놓을 필요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예, 근데 예,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나 자기들 권세 크다고 이것만 믿고 말이죠. 상대방을 자꾸 억압을 내대면 상대방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 전에도 유행했던 말이죠. 뭐 육창골단인가. 여하튼 네. 상대방의 이제 뼈를 자르려면 내 살 정도는 내줘야 되지. 그런데 이 대통령이나 장관도 윤 총장을 계속 압박을 내면 윤 총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속도를 그러니까. 높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말 권세를 너무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꽤 있는 사람 같으면 윤 총장한테 좀 줄 건 주고 윤 총장한테 공을 세울 건 세우도록 해주고 막을 건 막고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저쪽 공격이 좀 무뎌질 텐데 계속 압박을 해야 되니까 뭐 윤 총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말이죠. 어쨌든 내가 이제 검찰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적어도 내가 해결하고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무리가 된다든가 또 아닌 일을 억지로 먼지털이를 식으로 수사를 해서 뭘 만들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분명히 드러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는 당연히 인지가 됐으니까 수사를 하고 정도 수사를 하겠다고 그래야 하는 것이 또 검찰의 마땅한 책무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의 인식은 서결이 형 섭섭합니다. 이 인식이에요. 그 박범계 그랬지. 박범계. 그래도 판사 출신인가 그 사람도 되는 사람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엘리트 의원이라는 사람까지도 끼리끼리 문화, 조폭 문화, 우리들 말하자면은 운동권 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신 출세시켜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 아니 칼을 들이대지 않도록 깨끗했으면 왜 윤석열이라 윤석열 누가 오더라도 수사를 할 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 인식이 문제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조국이가 당신은 절대로 이 사표를 막으라고 그래 간절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신한테 서결이 형 뭐 이래가지고 뭐 페이스북인가 보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조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의리 문화. 참 기가 막힐 노력.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동지고 우리다. 그러니까, 예. 그걸 앞세워가지고 서로 봐주는 문화. 조국이 좀 잘못했으면 가족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가족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조국이가 좀 잘못했으면 했지. 그걸 네가 걸어 나올 수 있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조금 잘못했으면 괜찮죠. 엄청나게 잘못했으니까 오직이야 윤석열이도 웬만하면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이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정부. 맞아요. 청와대 우리 정부를 살리는 길이다. 권력 부패를 막고 그래야 문 대통령도 성공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을 원수같이 여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덮으면 해결된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이제 이 대통령 안 내놓습니까? 언제까지나 갈 겁니까? 차에서 같이 이 계속 헌법을 바꿔가지고 뭐 정신 집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검찰 인사를 총괄적으로 검증하는 사람이 청와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되게 검증 임무를 맡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경찰들한테 검찰 세평을 말하자면 이번 인사 대상이 된 사람들 세평을 들어오라면 경찰한테 그러면 경찰이 검찰 사찰하는 기구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조국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그 아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돼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끝발이 센 자리입니까? 네. 그러면 서로 품앗이 해주고 봐주고 그랬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검찰들 인사를 좌우하고 주물럭거린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가 보면요, 우리 뭐 이 역사상 지금 현재 청와대 인사만큼 뒤죽박죽인 경우도 또 없었는데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안에서의 권한이고 법 안에서의 권한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검찰은 그 근거가 헌법이 있거든요. 예? 뭐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라든지 검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수처 헌법에 있습니까? 공수처 비슷한 없죠. 공수처 비슷한 기관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헌법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 위에다가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인가 이상한 기구를 두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겠다. 이 세상에 이런 식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그동안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 우석훈은 민주주의가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어느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보니까 민주주의가 청와대 앞에서 멈췄다. 그게 멈추게 될 것 같다. 이런 상당히 비판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윤석열마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새해 벽두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